자,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국회에서는 아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이동관이 아니라 김홍일이 사퇴를 했죠. 김홍일이 사퇴를 했는데 김홍일이 사퇴하고 즉각 한 1, 20분 만에 윤석열이 제가하는 거 보면서 그냥 저는 여기다가 거기다 고상한 이야기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양아치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아, 정말 양아치들이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장악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감옥에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MBC마저 장악하면 탄핵 안 당하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설사 방송을 장악했다고 해도 총선 때 보셨잖아요. 지금 지상파, 기성언론, 소위 레거시 미디어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MBC만 죽이면 자신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봐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퇴를 하는 것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첩보로 과방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그 소문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사퇴를 하고 몇 분 후에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하고 이게 너무 짜고 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한다는 거예요. 사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신상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너무 국민을 진짜 개 돼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MBC만 장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5인 합의기구에서 2명이 이것 다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저번에 과방위 입법청문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김홍일이가 이상이라고 둘이 저거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과방위원들 달려갔고 거기다가 김현 의원을 무슨 프레임 바꾸려고 네. 갑질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안 먹혔고요. 완전히 거짓말. 네. 네.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어제 우리가 보시던 것처럼 지금 한번 볼게요.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 임명부터 사퇴까지. 얘네들이요 굉장히 단명해요. 2023년 8월 25일 날 임명해서 12월 1일 날 사퇴합니다. 4개월도 안 지나 사퇴합니다. 김홍일이 김홍일이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놓으면 직무가 정지되면서 새롭게 임명을 못하니까 김홍일이 마저 사퇴하고 런하는 거죠. 런홍일이 됐어요. 나는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방송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방송 장악이란 언론 탄압이고 이거는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해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아니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 하는 걸 보면 검사 정권이라 그런지 원래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닮는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검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범죄자 특히 돈 많은 잡범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잡범들이 있어요. 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저질렀는지 막 혓바닥 길게 뺄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빼는데 아무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거 안 먹힌다 싶으면요 변호사를 바꿔요. 그럼 변호사를 바꾸거나 변호인단이 바뀌어가지고요 저희한테 시간 좀 주세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막 말도 안 되는 변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증거 나오잖아요. 그럼 변호사 또 바꿔요. 저는 그 수법 배운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가 여야 해갖고 각각 6대3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이진숙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얘네들 2명이 다시 이진숙이가 들어간다면 2명이 박문진 이사 9명 전부를 여권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어찌됐건 이동관, 김홍일 취임하는 거 이 자체.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미미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합의기구라고 했지만 2명이 지금 법의 판단에서도 저거 잘못된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판단이 3번 이상 나온 거고 저게 무슨 포레스트 검프나 별에서 온 그대도 아니고 위원장만 바뀌면서 지금 저 옆에 있는 아저씨는 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김홍일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몰랐는데 진짜 별에서 온 그대처럼 이렇게 이게 사실은
한 명이서 다 하고 있는 거지 위원장과 위원 한 명인 거잖아요. 위원 두 명이서 하고 저 있는 것도 아저씨라고 하지 아니에요. 마시고요. 저 방통위 한동훈이라고 하십시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방통위 한동훈이구만. 자, 어처구니 없네 진짜. 이게 공영방송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친여권 성향, 친윤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요. 이거고 이진숙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이 이진숙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은요 옛날에 특파원 시절에는 꽤 유명한 기자였었죠. 그러다가 MBC가 이명박 때 MBC 방송장악에 선두에 그런 자입니다. 그 실제로 방송 장악 음모라는 게 있어요. 저게 정상화라고 표현했지만 방송 장악입니다. 자기네들 보기에 정상한 거죠. 이준숙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대전 MBC 사장 하던 시절에 노조 탄압으로 법원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언제 노조 탄압했냐. 나는 사회 측에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 똑같은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아이히만, 히틀러. 너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학살했냐?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악의 평범성이거든요. 나는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도덕적인 관념이나 이런 거 없어. 노조 탄압 무슨 소리야? 나는 사측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사측의 업무를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 삼지 마. 이런 사람에게 많은 권력을 준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앞에서 보셨던 MBC 정상화 그 서류를 보면은 2010년에 있었던 일이고 2023년 지금 2024년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14년 만에 또 겪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역사는요. 제가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느꼈잖아요. 확실히 죽여놓지 않으면은 바퀴벌레처럼 맞아요. 다시 기어 나옵니다. 저 세력들은. 이진숙은 후배들한테 안 부끄러울까요? 언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지만 현대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중요한 국가 공식 기구는 아니어도 언론 자체가 사실은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특정 한쪽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저쪽에서 이번에 김장겸 국회의원 된 김장겸이 그런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장악 음모라고 얘기했잖아요. 언론 장악이라는 게 뭐냐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의도 자체가 개입하는 거라고. 개입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을 뭐 국회에서 바꿔내거나. 어제 그 이진숙 같은 경우는 자기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한때 뭐 괜찮은 기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한번 저 권력의 맛을 들이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권력, 독재 부역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대전 MBC가 반성하고 거듭나겠다고 했던 거 최근에 여러분 보셨죠? KBS가 그 지랄을 냈고 YTN이 그 지랄을 했죠. 진짜 놀라운 거는 이진숙의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 이 정부 정말 추진력 있네. 아니 정말 우리가 못했던 거를 다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래서 이제 야칠당이 다 모여서 이걸 이제 언론 장악의 국조로 띄우겠다라고 이제 다 모여서 저렇게 피켓 들고 섰지만 지금 이제 22대 들어오면서 새롭게 구성원이 짜여져서 저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게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했을 때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이동관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출신의 언론인들 미디어 특위 만들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지금 22대 들어와서 몇 달 만에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등이 이렇게 방어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두 번째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묻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못한 거 실책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권 찾아오면 불가역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나는 그걸 공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의 적폐를 법으로 만드는데 공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기울어진 걸 원위치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불가역적으로 절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이 검찰한테 뭐 수사권 조정한다 그러면서 2개 남겨놓고 등자 하나 붙인 것 때문에 원상 복귀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고. 자, 13개월째 7번째 방통위 수장.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한상혁을 지들이 기소시켜놓고 기소됐으니까 나가 했죠. 김효재 직무대행, 이상인, 아까 말한 그 저 방통위 저 아저씨. 방통위 한동훈이가 이상인이에요. 이상인 직무대행,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직무대행,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직무대행. 씨발 이게 나라냐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놀랍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저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 할 때 통과시켰던 법이 물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지만 공영방송 이사진은 정치는 싹 빼고 언론인들이 이사진을 꾸리게 만들어라. 한 20명 넘게. 그래갖고 그 언론인들 중에 기자들 뭐 나오고 뭐 PD들 나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꾸려가게 해라. 왜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냐 이런 법이었었거든요. 정권 바꾸면 저거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힘도 거의 별로 없어요. 기성 언론들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MBC만 장악하면 정권 재창출하고 그 전에 탄핵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MBC까지 장악이 되면 또 이런 측면도 있죠.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 무자비한 폭력적인 행위가 들어가면 다른 언론사들이 완전히 거기에 숙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저 과방위 회의를 보니까 그 지랄을 하고 있더만 로이터가 이번에 MBC가 신뢰도가 제일 높다 이거 네. 보도를 냈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2023년 거 갖고 와서 가짜 뉴스라고 우겨.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2024년 거 보여주면서 서로 반박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대가리 속인 저런 거예요. MBC가 공정 보도를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공정 보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BC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편이나 언론인들이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MBC가 장악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대한미디어, 인터넷 이런 데 칠 겁니다. 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저 김홍일 방지법도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정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권 바꿔야 된다고. 탄핵을 딱 걸었어. 사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발의만 해도 사퇴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법.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처벌로 수사 중이라든지 뭐 이런 사유만 있어도 자기 스스로 해직을 못하게 만들, 저기 뭐야 사표를 못 내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왜 얘는 되냐고요? 왜 되는 거예요? 왜 되냐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원래 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꿔 하기 마련이긴 한데 이런 것도 이렇게 결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움직일 거다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맞죠. 예, 정말로 비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비상식적인 뭐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한데 하는 것까지 또 정해둬야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법의 디테일성. 예. 그 법을 아는 법 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이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닙니다라는 개소리가 나오는 네. 거예요. 내가 이 방송 하면서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에게 선의에 기대면 안 돼요. 내가 선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마차님이 항상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성선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 선의에 기대고 싶어 하는데 11년 넘게 이 짓을 해보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선의 기대만. 왜냐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선의로 살아요. 그 일반 보통 상식이야. 한 명의 악마가 사회 전체를 미꾸라지처럼 휘젓습니다. 그게 윤석열입니다. 악마한테 미안해서 걔는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사실. jam이 하나도 없고요. 감사합니다. 이 분노할 타이밍에 개그 좀 치지 마세요. 너무 과도하게 분노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정권 바뀌면 봅시다.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됩니다.